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트레이딩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차트나 보조지표를 이제 사용하려면 실질적으로 차트를 직접 그려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거래소에서도 차트를 좀 볼 수도 있고 일부 기능이 좀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트레이딩뷰는 굉장히 많은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바이낸스 거래소를 좀 들어가 볼게요. 바이낸스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차트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왼쪽 그 상단에 보시면 여기 내가 조회하고 싶은 코인의 이름 눌러서 그 코인을 이제 찾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비트코인, BNB, 이더리움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제 타임 프레임이라고 그래서 4시간 봉, 뭐 1봉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처음에 그 바이낸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이쪽 부분에 보시면 오리지널 뭐 이렇게 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좀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 이거를 오리지널이 아닌 트레이딩 뷰를 누르면 왼쪽 상단에 이런 어떤 도구들이 이렇게 지금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는 여기에서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는 그 트레이딩 뷰에서 직접 그 작도하는 그 툴이 많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혹시라도 차트를 보실 때 요 상단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여기 보시면 확장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확장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좀 더 보기가 좋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때는 뭐 작도, 그 차트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선을 긋는 거를 이제 작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작도를 할 때는 절대로 이제 핸드폰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고수들도 사실은 다 그 PC에서 이렇게 좀 작도를 좀 해놓는 겁니다. 저 트레이딩 뷰는 이 트레이딩 뷰는 그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글로 이거를 이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그 댓글 쪽에다가 그 트레이딩 뷰 링크를 좀 올려놔 드릴 테니까 그거에 들어가셔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돼요. 될 수 있으면 구글로 로그인을 좀 그 가입을 하셔서 차후에 저희가 어플 휴대폰에서도 차트는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작도는 PC에서 하더라도 차트를 또 그 이동하시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으니까 트레이딩 뷰에서 꼭 이제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트레이딩 뷰를 이제 지금 저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트레이딩 뷰를 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를 그 처음에 가입하시는 방법부터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트레이딩 뷰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초기 화면이 나올 거고요. 가입하라는 그런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이제 하시면 이 초기 화면에서 가입을 일단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구글로 여기 프로덕트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을 하면 슈퍼차트라고 나와요. 이 슈퍼차트를 누르면 이제 차트로 가게 되는데 지금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유료 가입하라라는 창인데 절대 지금은 유료 가입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설사 가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말고 보통 프리미엄 요급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비싸요. 근데 아마 11월, 12월쯤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아마 할 거예요. 그때 약 한 80% 정도의 세일률이 되니까, 할인율이 되니까 혹여라도 가입하시려면 그때 하시면 되고요. 초창기 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유료는 큰 의미가 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초기 화면이 아마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뭐 코스피도 뜨고요. 그죠? 코스피 200, 코스닥, S&P, 비트코인도 있고요. 그래서 요것들도 다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다 설정을 좀 할 수 있어요. 와치리스트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종목을 넣고 빼고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로그인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하나하나 이제부터 이제 기능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맨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그 뭐랄까 노트 같은 그런 아이콘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르면 아마 처음에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를 하나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와치 리스트가 좀 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짧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아이콘으로 눌러서 여기를 누르셔가지고요.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로 쭉 내려서 이렇게 창을 좀 띄워 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볼이라고 있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BTC라고 하죠. 이더리움을 ETH. 뭐 요거는 파일 코인이네요. FIL. 도지코인은 DOG. 이런 식으로 각 그 코인의 이름 이거를 저희가 티커라고 그래요. 그래서 BTC. 근데 뒤에 보면 USDT 있죠. 그러니까 USDT로 비트코인을 산다. USDT로 이더리움을 산다. USDT로 파일코인을 산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처음에 여기서 찾을 때 여기 보시면 BTC USDT 있죠.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어떤 한 종목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심볼 찾기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 ETC USDT ETC면은 저기네요. 이더리움 클래식 ETH USDT 이렇게 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이제 거래소들이 나와요. 이제 바이낸스 거, OKX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이낸스 거를 쓰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를 클릭을 해주면 바이낸스 차트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티커 이거 찾을 때는 여기 심볼 찾기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거를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두 가지 정도 맨 왼쪽 여기 아이디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크 테마라는 게 나와요. 그죠? 다크 테마. 지금 이 바탕화면이 흰색인데 요거를 검은캐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검어지고요. 이걸 다시 끄면 이제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좀 눈이 부셔서 다크로 놓고 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좀 바꿔 놓을게요. 다음에 이제 언어 부분에서 언어가 혹시 영어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그 목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어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냥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쪽 오른쪽 하단 쪽에 보면 이 부위예요. 이 부위에 이제 보면 자 이렇게 그러니까 마우스를 대보면 L과 A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로그 차트라고 해요. 로그. 그래서 L에다가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 놓는다. 불이 켜지게끔. 이거는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격 차트 이걸 끄면은 그냥 가격 차트고요. 이건 로그 차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가격 차트는 100원, 1000원, 만원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폭이 커지겠죠. 그죠? 100원에서 200원 되면 이만큼이죠. 근데 200원에서 만약에 400원이 되면 비율로는 똑같죠. 100%씩 올랐으니까. 근데 가격 차트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로그 차트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그 상승률에 대한 폭을 그대로 상승률, 가격이 아닌 상승률로 표기해 주는 거를 로그 차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는 로그 차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L자를 꼭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와치리스트 여기에다가 심볼을 넣고 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맨 오른쪽 상단에 보면 끝에 영상이기 때문에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휴지통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이렇게 누르면 없어져요. 그죠? 다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 뭐 삼성전자가 됐든 주식이 됐든 금 차트가 됐든 여기에서 트레이딩 뷰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티커만 여기에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다 지웠죠. 가상화폐라는 거 하나 뺐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이제 심볼 넣기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플러스 있죠. 플러스 상단에 보면 여기 플러스요. 이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여기다 추가를 할 수 있는 자 지금 BTC USDT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바이낸스, 우리가 쓰고 있는 바이낸스 거래소고 플러스를 누르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또 한번 해볼까요? 다 플러스 눌러서 많이 보는 거니까 ETH USDT 그러면 이더리움 USDT 그 다음에 바이낸스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솔라나를 하겠다 그러면 SOL USDT 그러면 여기에 또 솔라나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비트코인을 누르면 비트코인 차트가 보여지고요. 이더리움을 누르면 이더리움 차트가 보여지고 솔라나 차트를 누르면 솔라나 차트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이 와치리스트에다가 추가하지 않고 하나 두 개 그냥 가끔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는 직접 그냥 이제 예를 들면 도지 이렇게 치면 도지 차트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개가 나오네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추가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추가하실 때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쓰고 있는 트레이딩 뷰가 이런 모양을 지금 띄고 있죠.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하고 현재 저희가 쌍으로 잡고 있는 것들을 두 개씩 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기 좋게 하려고요. 근데 이거 이제 제 거니까 일단은 맨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상단에 있는 메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상단에 보시면 날이라고 써 있죠, 여기. 그죠? 날을 눌러 보시면 자, 뭐 1틱부터 해서 분도 있고 날도 있고 쭉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입을 하셨으면 자, 5분봉 하나 여기 즐겨찾기에 넣기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노란 별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5분봉,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날봉, 주봉 이 정도만 하고 이쪽에다 딱 클릭을 하면 아까와 좀 다르게 아까는 하나만 있었는데 즐겨찾기 한 것들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날봉이죠. 날봉을 제가 비트코인으로 바꿔놓고요. 날봉을 4시간 누르면 4시간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시간봉 누르면 1시간봉으로 다 바뀌어요. 그 다음에 15분봉 누르면 15봉, 5분봉 누르면 5분봉.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지죠, 굉장히. 그랬을 때 이 오른쪽 숫자 있는 데 있죠. 화살표 보이시죠? 그래서 왼쪽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옮기고 싶을 때 이렇게 저처럼 왼쪽 오른쪽 하려면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좌우 상하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 차트를 길게 보겠다 싶으면 왼쪽을 그 가격 있는 곳에 눌러서 이렇게 쭉 올려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휠 있죠? 가운데 마우스 휠 이 중앙에다 그냥 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휠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되게 낯서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막 손가락이 힘들고 헤맸는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자꾸 해보시기를 좀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요런 또 이제 모양들이 있죠. 그래서 요건 뭐냐면 요 차트의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봉, 캔들 뭐 이렇게 쭉 있죠.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캔들하고 요 라인 있죠. 라인에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캔들에도 체크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보여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라인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차트를 비교를 할 때 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써먹으려고 라인을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해 놓는 거고 평상시 때는 이렇게 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표라고 있죠.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배워야 될 건데 보조지표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보조지표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는 그 이동평균선도 좀 배울 텐데 이동평균 트리플 EAMA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이 보조지표를 넣으면 보조지표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 파란색 보이죠? 껐다 켰다 하면 이렇게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그래서 이 보조지표들을 하나씩 배우려면 이 보조지표 버튼이 어디에 있는가 좀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찾는 그런 아이콘이다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얼러트, 리플레이 이런 기능들은 이제 유료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실 크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요 시간 프레임 바꾸는 거, 차트 형태 바꾸는 거, 지표 찾는 거,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제 차트를 좀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좀 아까 요 차트하고 좀 많이 다르죠? 좀 지저분하다고 할까요? 요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지지 저항 뭐 이제 이런 걸 그려놓으면서 작도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런 행위를 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도가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있으면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이해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아무리 많아도 헷갈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도하는 법, 요 이제 맨 차트에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 4시간 봉을 좀 주로 봐요. 일봉도 보고 다 보지만 기본적으로 차트를 볼 때는 4시간 봉을 저는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이걸 다 봐야 되느냐 이제 그런 그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차트를 볼 때는 연계되는 타임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4에서 6 정도의 간격 기준으로 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거 3시간 봉도 있네요. 이건 좀 지워야겠다. 자, 제가 4시간 봉을 봤다 그러면 4배 4배이기 때문에 밑으로 가면 1시간 봉이겠죠. 또 1시간 봉에서 4배 그러면 15분 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4에서 간격 자체가요, 4에서 6 정도의 간격으로 타임프레임은 본다. 그래서 4시간 봉이니까 위로는 이제 날봉을 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보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1분 봉 보고 5분 봉 보고 15분 봉 보고 이걸 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연계를 하려면 4에서 6 정도의 간격을 두고 타임프레임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4시간 봉으로 하는데요. 자, 이제 여기 왼쪽에 실제 이제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들을 여기에 보시면 저는 이렇게 아예 제가 주로 쓰는 것들을 즐겨찾기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 즐겨찾기 하는 법과 요거를 즐겨찾기 하는 법 또는 사용법까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무료 버전의 트레이딩 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똑같을 테니까요. 맨 왼쪽에 보면 요거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십자 모양 보이게 하는 요거고요. 그 밑에 보면 이 선이 있죠. 이 선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걸 눌러보시면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눌러보시면 추세줄, 빛, 익스텐티드, 가로줄, 세로줄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추세줄 하나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여기에 아마 추가가 될 겁니다. 즐겨찾기 하면 이렇게 추가됐죠. 그 다음에 가로줄 또 추가가 됐죠. 가로빛 이거 추가됐죠. 그 다음에 패러럴 채널 이렇게 우선은 이 정도만 좀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면 요 밑에 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림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피보나치 되돌림만 하나 이렇게 해놓으셔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 밑에 그 밑에 보면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 매수 포지션 이것도 뭐 해놓으셔도 되는데 일단 해놓죠 뭐. 그래서 숏 잡았을 때 손익비 따지는 이제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기간 가격 범위, 그래서 가격 범위 하나 이제 체크를 좀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붓 있죠, 붓.
제가 붓을 누르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글씨가 써지죠. 그죠? 글씨를 쓰는 기능이에요. 하이라이트는 이제 형광펜,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형광펜을 썼죠?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어떤 글씨를 썼을 때 이렇게 메뉴가 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써서 이제 지우고, 또 이제 눌러서 지우거나 색깔도 다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서 빨간색, 밝게,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쓰면 여기에서 누르고 글씨를 쓰면 여기 자동으로 형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지우거나 아니면 환경으로 들어가서 색깔 같은 것도 이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붓이나 하이라이터를 하나 이제 좀 즐겨찾기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네모 있죠. 이건 꼭 해 놓으셔야 돼요. 네모.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네모를 가지고 지지저항을 많이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은 클릭을 하고요. 이거를 클릭하든지 여기에서 이제 메뉴를 다 찾기가 힘드니까 즐겨찾기를 해놓는 겁니다. 눌러서 여기 표시가 됐죠. 눌려 있다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 여기에다가 한번 누르고요. 그 다음에 쭉 누르고 나서 내가 원하는 데에다가 놓고 다시 한번 왼쪽을 딱 클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칸이 이제 그려져요. 그리고 이거를 수정을 하려면 한번 딱 누르고 나면 다시 또 이게 떠요. 그럼 지우거나 아니면 아까와 같이 이 색깔들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탕색이고요. 이거는 이제 외곽선, 그리고 안에도 또 바꿀 수가 있겠죠. 색깔을 좀 보기 힘드니까 연하게. 그 다음에 넓이 너무 두꺼우면 얇게, 되게 두껍게,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여기다 글씨도 쓸 수 있어요. 글씨를 여기 보시면 문자라고 있죠. 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 지지라고 보이시죠? 한글로 써있는. 여기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까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할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요 몇 가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지 저항을 그릴 때는 큰 봉으로 보라고 했죠, 제가 항상. 지지 저항 그리면 요 두 번째 거 요걸 가지고 내가 지지 저항이 될 만한 곳에다가 이렇게 딱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거를 모습에 가서 라인 색깔, 내가 원하는 색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하고요. 두께. 그러니까 지지가 강한 데는 좀 두껍게 해놓으면 좋겠죠. 이렇게 하고 색깔 이런 거 다 바꾸고요. 또 좌표가 있어서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11만 7천에다가 그릴래 그러면 지금은 11만 6,853인데 확인 누르면 11만 7천으로 지가 알아서 가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우선은 두 번째 있는 요거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게 가장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거, 추세 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제 지울게요. 자, 추세 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추세가 어떻다라고 이제 판별을 할 때, 눈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요 선을 통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눌러졌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구나. 또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그려놓으면 일단은 이제 굉장히 직관적으로 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그려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로가 쫙 연결되는 그런 선이고요.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르면 여기서부터. 이해되시죠? 얘는 그림에서도 이제 보시면 시작점에서 찍으면 오른쪽으로만 연장이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패러럴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그 추세를 이제 이 추세줄과 마찬가지로
채널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의 채널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인다. 이제 그런 논리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따라서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추세가 바뀐다. 그럴 때 이제 필요한 도구고요. 다음에는 요게 이제 그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매수 포지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영상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딩은 항상 손익비 그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손실과 익절을 미리 예상을 해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 드렸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요. 제가 여기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딱 누르면 이 진입 시점에 딱 눌러 놓으면 이런 모양이 뜰 겁니다. 그래서 자, 내가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한 이 정도 선에서 놓겠죠. 그죠? 전저점 밑에쯤에. 그러면 익절을 하려면 어디까지 해야 되냐? 지금 이제 한 요 정도 수준이면 여기 보시면 위험 보상률 1.76이라고 보일 거예요. 그죠? 손해가 1이라면 이득은 1.76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진입을 하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대로 1.5 정도, 그러니까 손실은 1, 이득은 1.5. 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 정도의 그 손익을 맞춰서 여기서 진입을 해서 손실은 1, 이득은 1.5. 이게 이제 손익비 거래라는 거죠. 물론 요 그 익절 부분을 좀 더 키우면 키워서 2가 되고 3이 되면 더 좋겠죠. 여기 한 2 정도 되네요. 근데 이제 그게 욕심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지지 저항이 있을 거니까 만약에 여기가 저항이었다라고 하면 이쯤에서는 사실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잡았든. 그러면 적어도 이쯤에서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도구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이제 숏을 잡았을 때죠. 숏을 잡았을 때 여기서 숏을 잡는다 그러면 숏이 이만큼이 되고 손절이 익절은 이만큼이다. 그래서 이 위험과 보상률에 대한 도구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많이 쓰진 않는데 초창기 때는 좀 많이 쓰시면서 감을 좀 익히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도구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랐을 때 몇 프로 정도의 수익률이다.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을 만약에 여기에다 맞췄다면 이때 시작해서 10월 3일 날 끝났고 9월 26일 날 시작을 했다. 이제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아주 기초적인 그 트레이딩 뷰에 대한 설명을 좀 이제 드렸는데요. 백날 이 이론을 들어본들 사실 늘지 않습니다. 노트북이 됐든 PC가 됐든 이 트레이딩 뷰를 꼭 가입을 하셔서요. 지금 이런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 아마 한번 들으셔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 차트가 안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곤욕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려놨다고 칠게요. 근데 내가 이걸 안 지웠어야 되는데 실수로 이렇게 지웠어요. 그죠? 그럼 되돌리기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판에서 컨트롤 Z를 한 번에 누르세요. 같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Z를 누르면 이렇게 복귀가 됩니다. 그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컨트롤 Z. 그래서 자판은 컨트롤 Z만 일단 하나 기억을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석 모양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선을 그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 끝에다가 딱 대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손이 떨리거나 아니면 너무 작아서. 그럴 때 이 자석 모양을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이 근처 가면 자동으로 이 끝까지 갑니다. 보이시나요? 밑에다 대도요. 자석이 따라갑니다. 그 근처로 이렇게. 그래서 딱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그런 끝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 자석 기능은 이제 그런 기능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자 있죠, 자 모양. 그냥 잠깐 내가 이 정도면 몇 프로 먹겠네 이제 이렇게 잴 때, 요거는 뭐 지우는 기능이 따로 없고 옆에다 클릭하면 다시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좀 많이 쓰거든요. 몇 프로 정도.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 진입을 했다면 먹었을 때 익절이 한 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손절을 했을 때 한 3% 정도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볼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즐겨찾기 기능까지, 그 다음에 이런 그 도구에 대한 어떤 기능들까지 일단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낯설어서 아마 힘드시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금방 이제 배워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요 선 차트 이렇게 눌러서 로그는 항상 누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왼쪽 상단에 보면 플러스 기능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비교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ETH USDT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걸 그냥 바로 누르시지 말고 비교할 때는요, 새 프라이스 스케일이라고 있어요. 가운데 바이낸스고 새 프라이스 스케일,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쪽 왼쪽도 로그 차트를 꼭 누르셔야 돼요. 여기도 오토 로그를 같이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날본 기준으로 했을 때 얘들의 어떤 그 상관관계, 유사성 이런 게 이제 보이겠죠. 그렇죠? 많이 어긋났죠, 얘들은.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지금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걸 지우시려면 이쪽 상단에 이더리움 여기 있죠? 여기에 그 없애기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없애시면 됩니다. 그다음 원래 차트로 돌아오시려면 상단에 요 라인이 아니라 캔들로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트레이딩 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정도까지만 우선 알으셔도 기본적인 거는 좀 컨트롤 하실 수 있으니까 좀 하시고, 좀 더 뭐 깊은 내용을, 트레이딩 뷰에 관련돼서 깊은 내용을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유튜브에 좀 검색을 하면 많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 지표, 그 거래량은 그 캔들에 그냥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이 지표들은 이 지표 탭에서 지표라는 거를 직접 쳐서 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트레이딩 사용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거니까요. 다음부터는 이 지표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